네, 장중 저점은 그래도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낙폭을 더 줄이기에는 오늘 시장에 뭔가 기분 좋은 뉴스라던가 투자 심리가 개선될 만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강력한 대장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시장의 낙폭이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 각각의 개별 종목은 어떨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동현 대표, 변영인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오늘의 특징주를 덜고 갈까 들고 갈까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료주 보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댐이 무너졌대요. 이게 그렇죠. 뭐 폭파 때문인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 거냐는 조금 더 봐야겠는데 그 소식에 곡물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댐이 무너져 식량난이 또 심화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사료주와 비료주들이 들썩였거든요. 또다시 테마성일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 주시죠. OX 나뉘어졌는데 저희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계속 테마적으로 움직일 거면 이거 이제 테마 아니고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혹시 그런 의견에 X이십니까? 맞아요. 작가님이랑 저랑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왜 같은 생각일까요? 뭐 계속 최근까지는 이제 이벤트성에 따라서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이 될 때마다 한번 올라가고 네. 이제 곡물이라든지 사료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수급으로 좀 짧게 이어졌다가 또 금방 또 이제 단기간에 좀 하락해버리는 패턴이 지속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지정학적 위기에 주목을 할 게 아니고 기후변화 위기에 저는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댐 붕괴 소식도 나왔었고 전쟁 계속 심화되고 있고 흑해 곡물 협정도 잘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식량 위기 계속 부추기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엘니뇨라든지 라니뇨 같은 것들이 지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칠 거고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미국 남부 지역이라든지 뭐 멕시코 지역에서는 홍수가 오게 되는 거고 북부 지역이라든지 중국 위쪽 지방애들은 다 가뭄이 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곡창지대인 글로벌 국가들의 작황 상태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폭염이 좀 기록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버리면 이제 일을 하는 노동력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조금 우려도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에너지 무기화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식량 안보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안보 차원에서 각국의 어떤 곡창지대들이 이 문을 좀 걸어 잠그게 되면 이건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올 것이고 초반에 뭐 곡물이라든지 사료주들이 뭐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이 다음으로 순환매 관점에서 식음료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계속 옮겨 붙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좀 본격적으로 왔다 생각하면서 더 이상은 조금 테마로 본다라기보다 올해 조금 주도할 수 있는 좀 중요한 하나의 섹터로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솔깃한데 네. 그래서 제가 이 관련주를 사고 싶긴 한데 네. 워낙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그렇죠. 좀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네. 이런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고 네. 정말 말씀하신 그 흐름으로 가져갈 만한 사료주, 곡물주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는 사료곡물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종목이었었는데 네. 이 안에서도 개인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자면 조금 곡물 트레이딩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뭐 신송홀딩스라든지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들 보면 이제 국내에서 사료곡물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네. 뭐 곡물이라든지 뭐 육계 관련 계열사들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해외 뭐 러시아라든지 중동이나 유럽 쪽에 이제 곡창지대를 좀 사가지고 직접 옥수수라든지 밀 같은 거 유통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송홀딩스, 이지홀딩스 이야기해 주셨고 반대 의견도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마찬가지로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뭐 제가 판단한 기점은 뭐 2022년도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부각되면서 당시에도 식량 위기가 좀 고조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 수반돼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상승폭을 다 반납한 이후에 오히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체 실적의 어떤 이 상향이 됐느냐 이 관점에서 좀 저는 접근을 좀 해봤는데 2022년도에 사료 곡물주들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 확장성은 없었다. 오히려 수익성도 크게 진전된 바가 없었고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도 있었다. 이 부분이
단순하게 곡물 가격의 상승 또는 급등 원인이 판가로 바로 전이되지 않는 이 업종상의 특성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땐 실적 수반을 할 수 있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종목군들의 편입이 좀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봤는데 오히려 주가는 사실상 그런 수혜 관점과는 좀 거리가 먼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더 컸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사료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뒷심이 강해요.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두 분의 생각은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유독 반도체주 안에서 오늘 시장 좀 상승폭이 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실적 기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 1분기 실적이 매출액 9.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05.7%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 고객사의 이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크게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어떤 약진이 좀 있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조를 좀 이어왔고 오히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실적 호조를 좀 이끌었는데 그동안 부진했던 메모리 반도체의 2분기 외주 수주 확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기점으로 회복성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망은 2분기 전망 매출액 2,600억, 이익은 2,379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2분기를 기점으로 3분기 외형 가치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현재도요, 마지막까지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종가 베팅까지도 하시는 것 같은데 13% 급등 그려져 있는 양봉이거든요. 오늘 52주 신고가 왔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홀딩 혹은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저는 홀딩인 것 같고 홀딩만? 오늘 또 그래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높은 가격대라서 조금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이 정도 수급이면은 종목 하나에 집중한다기보다 후공정 전체 산업의 성장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ISC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정도 이제 오스타트 업체들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전공정 단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 면에서도 지금 효율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지금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타트 쪽으로 오히려 조금 후공정단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훨씬 지금 업황에서는 조금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좀 수급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차분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이었고요. 마지막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15% 넘게 상승 유지하고 있고 그 현대차의 친환경차 구동모터 코아 685만 대 공급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같이 살까요? 두 분의 생각은요? 5인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거의 그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한 방에 시원하게 뚫어내고 올라갔어요. 이럴 때는 하차하는 거 아니죠? 일단 저는 보유자 관점에서 홀딩이 맞다. 네. 그런데 신규적 접근 방법은 지금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승부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했는데 이유 있는 상승이다. 즉 실적입니다. 1분기 다소 부진했던 실적은 2분기를 기점으로 포스코 에너지의 합병 시너지가 부각이 된다면 외형 가치에 반드시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1분기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 부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다소 좀 감소돼 있던 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 요건이 있었지만 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포스코 에너지의 합병 시너지의 어떤 효과가 부각된다. 이 부분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어지는 원부자재, 특히 철강 부분의 어떤 약진으로 반영이 되면 실적을 수반하는 상승 추이 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분 모두 5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 아주 주가 분위기의 변동이 굉장히 크네요. 제가 조금 전에 SK하이닉스 동시호가 구간에서 10몇 % 올라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또 11만 9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물론 이게 오늘 내마녀의 날이기도 하고 동시호가 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종가는 사실 봐야 알 것 같은데 네. 막판에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참 애매한 시장이네요. 오늘 장 왜 이러는지 장 끝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장 마감 직전에 두 분이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사겠는지 마감에 산다 키워드도 보시죠. 재난에 크는 기업과 큰
큰 손들이 담는 기업입니다. 이 큰 손은 외국인 기관을 말하는 건지 보도록 하죠. 솔브레인과 자연과 환경이 나왔는데 재건이면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야기예요? 네, 여러 모멘텀 같이 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크라 재건도 갖고 있고 UAE 경제사절단에도 한번 포함됐었고 네. 좀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라든지 태풍까지도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자연과 환경 계속 계절성을 가진 어떤 테마주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좀 시세 분출 나오고 단기간에 좀 하락하는 모습들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자꾸 그런 현상이 나왔던 이유가 한 2, 3년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빠르게 조금 수급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펀더멘탈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뭐 차트적인 모습도 그런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은 이렇습니다. 친환경 제품 그리고 생태블로 PC 사업들을 하는데 PC는 그 모듈러 주택에 쓰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친환경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초고속으로 건설해가지고 빠르게 뭐 재난 지역이라든지 뭐 2차 뭐 세컨하우스 이런 데에 쓰이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생태보건 사업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도 계속 신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1분기 봤을 때 연결 기준으로 해서 170억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6억 5천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 증가를 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까지 모두 흑전한 것들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주가를 좀 오랫동안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3호 태풍이 현재 지금 북진을 하고 있는데 뭐 일본 쪽에서 끝날 것이다. 뭐 국내까지는 영향력은 조금 적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뭐 오늘 밤부터 상당히 호우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태풍이 그냥 잘 지나가더라도 본격적인 여름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뭐 인선 ENT라든지 자연과 환경 같은 여름 관련 종목들 충분히 시세 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사업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모듈러 주택이 있고요. 광촉매 보도블록 개발을 하고 있고 그 CCUS라고 하죠. 탄소 포집 활용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들 신재생 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습들인데 이런 사업까지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캐파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 경북 영천시에다가 1만 평이 넘는 규모의 모듈러 주택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도 수익성이 조금 공장이 완성이 되고 나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단에서 상당히 수익성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가부터 1,100원 위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1,800원 그리고 손절가로 98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뿐 아니라 맞아요. 또 여름에 이번에 태풍 이야기도 많던데요.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인선 ENT를 포함해서 폐기물 관련 이런 자연과 환경이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1,800원, 손절가는 98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엔 큰 손들이 담는다 솔브레인인데요. 반도체 회사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회귀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장비주, 부품주가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제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반도체 소재 부분이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부분이 좀 다소 좀 미약했다. 자, 이런 관점에서는 2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좀 선침해하는 관점에서 솔브레인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인 반도체 제조사 그리고 SK온,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2차 전지 제조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또 실적이 지난해 감산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올해 디스플레이 공정용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실적 부분이 이 부진했던 반도체 부분의 어떤 실적 부분을 상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은 썩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는데 2분기 실적 기조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 반도체 소재 부분이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즉 솔브레인의 어떤 실적 회복은 반도체 사업 부분의 업황 회복이 관건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의 성장성을 지속해서 좀 이어가는 관점에서 하반기 반도체 부분의 업황이 회복이 된다면 솔브레인 충분히 같이
반영할 것으로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감산 영향이 일단은 실적 감소 영향은 좀 있지만 2분기 그리고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고 저는 2분기보다는 3분기 기저 효과 안에서 주가가 선반영 과제에서 2분기에 오히려 주가의 어떤 연동성을 우리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가 22만 8천 원에서 23만 3천 원 구간, 목표가는 29만 6천 원, 이탈가 21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솔브렌의 목표 주가는 29만 6천 원, 손절가는 21만 7천 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1%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럴 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각각 0.18%, 0.54%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동시효과 변동이 좀 컸는데 기동현 대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동시효과 구간에서 메타랩스 조금 주목을 해봤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은 다소 감소를 했었는데 오늘 강하게 좀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그 탈모 헬스케어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모모라는 회사 그리고 뭐 탈모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국내 뭐 1, 2위 뭐 모발 이식 진료 병원들을 좀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모모랩스네요. 지분의 55.85%를 확보를 하면서 탈모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시니어라든지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고 헬스케어라든지 어떤 그 미용 성형 쪽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남성 인구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을 조금 길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실적은 좀 아쉬웠는데 재료가 강해서 오늘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까지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